개별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다른 세대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충주 수안보에 대규모 온천공이 터졌습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온천수의 양도 많아 수안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도 청주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시설 보수를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경기 일정에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향후 과제는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진출 분야를 넓혀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래된 중앙난방식 아파트 단지에서는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아예 청구되지 않는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결국 아파트 내 다른 세대들이 나눠 내게 되는데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자신도 모른 채 난방비를 내지 않았던 분이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 취재에 응했습니다. 난방비에 민감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50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이곳 주민 A씨에게 청구된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난방비로 청구된 금액은 기본 요인 단 5천 원뿐입니다. 가스비가 올랐다 그러는데 난방비가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 확인해보니까 난방료가 0이 나왔더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도시가스 업체에서 단지 전체에 난방과 온수 사용량 등에 대한 가스 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시 요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2년여간 A씨에게는 기본료의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총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온수 요금 빼고 기본 난방비 빼고 세대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에 사용한 만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단가가 나오면. 결국 A씨의 난방비까지 다른 세대들의 몫으로 돌아갔던 상황. A씨와 같은 세대가 또 있을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그래서 맨날 지난달이나 이번달 똑같이 맨날 그렇게 0으로 사용량이 없다고. 지난 겨울에도 전국에서 2만 3천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내 도시가스 업체에 대해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세대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세대원들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의 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CJB 보도와 관련해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정명을 통해 충북의 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충북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의대 정원이 턱없이 적게 배정된 것도 모자라 치과대학이 없는 것에 대해 강력히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치과대학은 서울 3곳 등 전국 11곳에 설치돼 있으며 충북대 병원엔 이미 치과가 운영되고 있어 최소한의 시설 투자로 치과대학 설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충주 수안보에 양질의 새 온천공이 개발됐습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 다량의 온천수 확보로 수안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충주시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대규모 온천공이 터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만에 성공이 됐고 이 충주 수안보 온천지대에서 가장 깊은 심도이며 물량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하 1137m에서부터 끌어올린 이 온천수는 46.2도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 양수량도 645톤으로 기준치의 4배가 많습니다. 충주시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신규 온천공을 개발해 왔습니다. 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부족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온천공이 이제 발견이 돼서. 특히 이번에 개발된 온천수는 약알칼리성에 규산이온을 함유한 실리카 온천으로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천 전문 호텔 유원제 건립, 또 와이키키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라든가 리조트 등 그런 데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중부 내륙선 철도 수안보역 개통도 앞두고 있어 왕의 온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수안보 신규 온천 개발 사업은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올해도 청주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경기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홍우표 기자입니다. 10년 전 7억 원을 들여 교체한 청주 야구장 인조 잔디입니다. 군데군데 탄성이 죽어 있어 경기 도중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내에 바짝 붙은 관중석과 보호벽 등도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한화 이글스 측은 지난해 9월쯤 청주시 측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19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초 청주시는 시설 보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화 측의 시설 보수 요청을 들어줘도 해마다 청주 경기 배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추경 예산에 보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프로야구 직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때문입니다. 한화가 홈구장이 대전이다 보니까 익숙한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을 선수들이 원하고 있어서 청주에 와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청주에서도 그러한 시설 개선과 선수들이 맘 놓고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구장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좀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도 청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서두른다 해도 늦여름에나 시설 보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화 이글스 측은 여름철에 6경기를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청주시는 조만간 열리는 한화 이글스 측과의 실무 협의에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몇 경기를 치르고 가을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자는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화 측은 현재 청주 야구장에 보수가 선행되지 않고는 경기 배정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진행되는 KBO의 현장 실사에서 현 상태의 청주 야구장이 경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청주 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근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땜질 보수만 계속되어 왔고 지난 10년만 따져도 보수 공사에 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인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향후 과제는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지역 전체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제29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고려대 법대, 충북대 로스쿨 출신의 양원호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충북에서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 회장입니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 가정법원 유치와 사설법률 플랫폼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약속했습니다. 가정법원 유치라든지 유튜브 제작을 통한 개인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등 그리고 충북대학교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앞장설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활동 반경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율이 40%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충북대를 비롯한 지방 로스쿨의 성적은 부진합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31.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원광대 로스쿨 다음으로 최하위였는데 전국 평균 합격률에 미치지 못한 로스쿨 대부분은 지방대 로스쿨이었습니다. 지역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게 숙제입니다. 합격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게 지자체가 되건 공직이 되건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있는 사내 변호사의 그런 자리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밖에 실무 교육의 내실화, 로스쿨별 특성화 교육 과정 개발 등도 지방 로스쿨들의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대표 향토기업으로 PCB 분야 세계 점유율 1위인 주식회사 심택이 대대적인 설비 투자에 나섭니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김영구 주식회사 심택 대표이사는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투자로 4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괴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흔적을 담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고 지혜를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산군의 한 어르신 댁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삶의 흔적을 담은 자서전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서전을 집필한 사람은 바로 괴산군 청소년 문화의 집 봉사동아리 학생들. 어르신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찬찬히 듣고 기록해 준 것이 신기하고 고맙습니다. 기분이야 좋았지요. 야 이거 나보다 훌륭한 인물들이 많으실 텐데 나한테까지 이렇게 또 시간과 기회를 주니 감사하죠. 학생들은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싶어 어르신 자서전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말합니다. 지역 내 고령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세대 공감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분들도 어르신들인데 저희가 어르신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지역에 거주하는 80대 어르신 3분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은 기획부터 출판까지 온전히 학생들의 힘으로 만들어졌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지난달 길 위에 삶을 풀어놓다라는 제목으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이랑 세대 통합도 되는 것 같았고 어르신들의 삶에서 되게 제가 제 일상 속에서 배우지 못했던 점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서 10대 청소년과 80대 어르신의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의 시간이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유행 확산 기준 1을 다시 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충북 지역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6으로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39일 만에 1을 넘어 유행 확산 국면에 다시 진입했음을 보였습니다. 도 방역본부는 설 연휴 기간 검사를 덜해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보이지만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과 맞물려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업체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1부는 에코비트 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점과 사업 부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충북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6일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13일 협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제기한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내 외부 인사가 각각 5명씩 포함된 감사반을 꾸려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사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욱희 도의원이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청년 정치 인재 육성 시스템 구축과 청년 할당 공천율 상향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가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에 자원순환세 도입 추진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각 지역당 3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를 분담해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취임식이 오늘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정영희 회장에 이어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은주 신임 회장은 임기 2년간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박 회장은 취임식 기념품 대신 300만 원 상당의 쌀 1,000kg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메모리 수요 감소와 제품 가격 하락으로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 7조 7천억 원에 영업 손실은 1조 7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분기 단위 영업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역시 다운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자 축소와 감산 기조로 하반기로 갈수록 재고가 줄어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 미호강 둔치에 유채꽃밭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이 낮고 파크 골프장 인근이어서 경관 효과가 높은 청주 상신동 일대에 9,800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밭을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채꽃밭 조성은 김영환 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향후 수질과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보수공사 한다고 때마다 수십억씩 예산은 투입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기는 없는 경기장. 아마 청주 야구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이미지로 계속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확실한 매듭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